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미국 MIT 대학교. 한국의 파워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며 반성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MIT 석좌 교수 윌리엄 하워드, 20년 동안 기술 최강국은 미국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스마트폰, F-35 인공지능 서버까지 모두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찾아 직접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MIT의 자존심이라 불렀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전자공학부 석좌 교수죠. 물리학의 법칙처럼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미국은 기술의 중심이다. 이 믿음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시했죠. 그저 조립만 잘하는 나라, 미국의 설계를 똑똑하게 베끼는 모방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상무부에서 온 초청장을 받고 워싱턴으로 날아갔죠. 국가반도체 전략 태스크포스 미팅에 학계 대표로 참석하라는 요청이었어요. 뿌듯했습니다. 나라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무겁고 차가웠죠. 국방부 관계자, 인텔과 마이크론의 CEO들, 상무부 장관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 사용하셨죠? 태스크포스 의장의 뜬금없는 질문에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질문에도 답해보세요. 그 폰이 작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물론 내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덕분이죠. 의장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그 반도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수님의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지금 우리 국방 시스템까지 모두 어디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반도체의 독립이라는 제목이 번쩍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국 국방 시스템, AI 기술, 자율주행차, 우주산업까지 모두가 한국산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그래프였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선구자입니다. 인텔, 마이크론, 퀄컴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요. 인텔 CEO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나리오, 한국 반도체 생산 중단 시 발생할 상황이라는 제목 아래 묵시록적인 예측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내 아이폰 생산 전면 중단. 48시간 내 미국 병원 MRI, CT 장비 30% 작동 불능. 72시간 내 F-35 전투기 신규 생산 중단. 일주일 내 월스트리트 거래 시스템 취약성 200% 증가. 펜타곤 반도체 안보 태스크포스와 랜더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실리콘 취약성 분석에 따르면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약 7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거대한 파이 차트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7알이 넘는 부분이 한국 기업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MIT 공대와 스탠퍼드 AI 연구소의 최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 아이폰의 저장 장치와 처리 속도를 담당하는 메모리 칩, 테슬라와 GM의 자율주행, AI 연산에 필요한 고속 메모리, F-35 전투기의 고신뢰성 반도체 모듈 모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자랑스럽게 가르쳐온 미국의 기술 우월성이 허상이었다고요? 하지만 칩스 법안은요. 반도체 자립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마이크론 CEO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미국 반도체 제조 점유율은 1990년대 37%에서 현재 12% 미만으로 추락했고 EUV 장비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지만 갑자기 그 높이가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 거대했던 미국의 기술 제국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무부 건물을 나오는데 폰이 울렸어요. MIT 연구실에서 온 급한 전화였죠. 교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AI 프로젝트가 완전히 멈췄어요. 한국산 HBM 메모리가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눈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멈춘다. 평생 믿어온 진실이 거짓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틀 후 MIT 연구실은 전쟁터 같았어요. 첨단 AI 반도체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죠. 학생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이 설계는 완벽한데 구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옆 연구실에서 일하는 히로시 타카하시 교수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일본 도쿄공대 출신으로 한때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하워드 교수 안타깝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타카하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대신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우리가 설계한 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이제 몇 곳 안 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쩌면 TSMC. 그때 대만에서 방문 중이었던 TSMC 출신 반도체 전문가 첸 루이팡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TSMC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HBM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최고야. 항상 그래왔고. 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건 최근 SK하이닉스가 발표한 HBM4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어떤 시스템도 이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없어요. 화면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생산 공정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국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연구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학장실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하워드 교수님, 급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학장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국방부 연구소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MIT와 협력 중인 최신 인공지능 칩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죠. 필요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한국산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 이슈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요. 학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당신은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목이 메어왔어요. 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평생 자신했던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간 워싱턴에서 들은 얘기, 태스크포스에서 본 자료들, 그리고 지금 연구실의 현실이 머릿속에서 맞물렸어요. 이제는 현실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우리는 한국에 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연구소 관계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뜻이신가요?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해요. 학장은 히로시 타카하시 교수와 눈을 마주친 후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 준비를 하세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탐독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책상 위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논문을 발표하던 날이었죠. 미국 반도체 기술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한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더 한국의 기술적 성취에 감탄하게 됐어요. 그들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겨났어요. 이제는 교만을 내려놓고 배울 준비가 되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떠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엿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강연에서 한국 기술을 폄하해왔으니까요. 하워드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도윤 박사입니다. 앞으로 나선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양복을 입은 거만한 CEO가 아니라 소박하고 겸손해 보이는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이도윤 박사가 설명했죠. 화성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가장 앞선 공정의 칩을 생산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놀랐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미래적이고 세련됐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셨나요, 교수님? 이도윤 박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미국이 설계한 기술을 단순히 조립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많은 서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그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화성 캠퍼스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끝없이 펼쳐진 첨단 시설과 클린룸 그리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곳에서 생산되는 칩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대부분 아시아 시장으로 가겠죠? 이도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제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보시죠.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어요. 삼성이 생산하는 첨단 칩의 4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F-35 전투기 미 항공우주국 장비 병원 MRI 기기 자율주행차 시스템까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더 충격적인 정보가 나왔어요. 자율주행차 한 대에 필요한 반도체가 무려 200개에서 2000개. 그리고 그중 핵심 부품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우리가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제조가 아니에요.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인공지능 서버들이 이 한국산 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반도체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쌀입니다. 우리 없이는 챗GPT도 자율주행차도 현대 의료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요. 이도윤 박사는 저를 UV 극자외선 장비가 있는 클린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인 UV 리소그래피 장비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죠. 이 장비는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더 가는 회로를 그리는 빛의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도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수소 원자 크기의 문을 통과해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정밀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HBM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뇌의 단기 기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이도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AI가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죠. 이 칩이 없다면 챗GPT는 단어 하나도 생성할 수 없어요.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AI의 산소통 같은 존재입니다. 제 대답에 이도윤 박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부심과 함께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죠. 하워드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제 아버지는 60년대에 일본 전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저 도시바나 히타치 로고를 붙이는 일만 했어요. 굽신대며 일했던 세대 후에인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찔렸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와 자존심이 담긴 이야기였죠. 다음으로 우리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라인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SK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 칩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HBM이 없다면 엔비디아의 AI 칩, 구글의 TPU,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개발 중인 대부분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기술 발전을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이도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건 인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불빛들이 마치 반도체 회로도처럼 보였죠.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월성이나 한국에 대한 편견의식, 그리고 제 자신의 교만까지 모두 말입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이 멈추면 정말로 미국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SK하이닉스의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이도윤 박사와 함께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교수님, 혹시 미국 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규모를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죠.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캘리포니아의 R&D 센터와 함께 150억 달러 규모의 AI 패키징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정도 규모라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직접 기여하고 있어요. 이천 캠퍼스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메모리 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반도체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HBM은 현재 세계 AI 혁명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의 대규모 AI 서버들은 대부분 우리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 이도윤 박사에게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지만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는 분명 획기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요? 이도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HBM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제품보다 50%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은 30% 더 높아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렸습니다. MIT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AI 시스템의 성능 한계와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해결책이 그것입니다. 이건 기술적 혁명이었어요. 이 기술이 언제 상용화될 예정인가요? 내년입니다. 하지만 이도윤 박사의 말이 잠시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책임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열정과 같은 것이었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대륙에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것을 말이죠. 이도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을까요? 비결이 뭔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필요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동맹이었죠. 이도윤 박사님, MIT와 한국 기업들이 더 긴밀히 협력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대학들과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MIT와의 협력은 특별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도윤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비즈니스 대화를 넘어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했죠. 제 아버지는 전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기술적 한계는 미래의 가능성이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죠. 이도윤 박사의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배경이에요.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미래였죠.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MIT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했어요. 제목은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었죠. 대형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산업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니 과거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맹신하던 그 교만한 교수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믿음은 이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기술적 혁신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에 대해 설명했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놀라운 수치들을 보여주었어요. 미국 스마트폰의 70% 이상의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과 국방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병원 장비가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멈출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AI 혁명의 숨은 주역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 GPU와 구글의 TPU가 한국 SK하이닉스의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데이터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국산 DRAM과 SSD에 의존한다는 사실. 한국 반도체가 없다면 챗GPT는 물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멈출 수 있어요. 청중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렇다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실패한 건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설계와 한국의 제조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는 시대죠. 다른 교수가 물었어요. MIT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는데도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에서 배우고 그들과 협력해야 해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MIT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의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연구 교류와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들이었죠. 이제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도윤 박사의 말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도시바 로고를 붙이며 굽신대던 세대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그 서름을 딛고 세계를 움직이는 칩을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여러분은 이 작은 기기가 얼마나 많은 일상을 변화시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수십 개의 한국산 칩이 들어있어요. 손에 든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죠. 이 작은 칩 하나가 없다면 여러분과 친구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나라의 전투기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이도윤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의 협력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개인적인 메시지도 남겼죠. 이도윤 박사님, 저는 평생 미국의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고 우리 모두는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MIT 캠퍼스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진정한 기술 동맹의 시대. 평생 믿어온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라났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기술을 가르치던 MIT 석좌 교수는 이제 한국에서 기술을 배웁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영화를 보고, 하늘을 날고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에도 한국의 반도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 강국,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감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 시간에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을 응원해주세요. 이상 감동텐 X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